저희는 결혼은 플러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마이너스,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국에 합쳐져서 플러스가 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금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몰랐다가 결혼하면 행복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행복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연금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신부님 네.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니까 어땠어요? 볼 때마다 설레고 지금 두 번째 착장인데 네. 첫 번째 입은 것보다 두 번째 입은 게 더 이쁘고 네, 좋습니다. 작년 대비 저희가 상담 신청건이 2,000건에서 5,000건 정도로 늘었습니다. 보통 결혼 준비를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잡고 시작을 하시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웨딩홀과 원하시는 드레스 샵을 예약하기가 수월하겠죠. 혼자 아무래도 자산 뭐 이런 거를 저축을 잘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는 같이 이렇게 합쳤을 때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 혜택이나 뭐 신혼부부 뭐 그런 정책 지원 같은 것들이 조금 많아지기도 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인식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사회가 좀 많이 개인주의가 많이 되어 있어서 혼자서 살아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만의 가정을 꾸려서 가족들과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는 거의 혼인을 할 만한 그 연령대의 인구 자체가 늘었어요.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과 또 나의 커리어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인식이 좀 강했다면 지금은 그 두 가지가 좀 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고 특히나 결혼 경제적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생활비가 부담이 되면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점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랑의 결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동지관계와 같은 의미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에게 집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한 2년 전부터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정과 공고명, 그리고 서류 접수 날짜, 발표 날짜 이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봤던 것 같아요. 둘이 전화하고 막 3-4시간 내내 막 카톡 전화로 막 됐다 이제 가서 보기만 하면 되다 이제 가서 좋은 집 고르자 막 그러면서 엄청 막 떠들고 엄청 행복했었습니다. 저는 항상 말했거든요. 집이 되면 난 바로 준비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집이 안 됐다고 하면 아마 지금도 결혼을 안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안정적으로 된 느낌이고 좀 여유가 생겼어요. 제 자신 스스로가.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에도 빨리 가고 싶어지고 가서도 이제 밥 먹으면서 다시 좀 활력도 채워지고 기분도 다시 좋아지고 그래서 또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다 집이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해가 제일 많고요. 지금 저희랑 비슷하게 결혼 준비하는 친구도 있는데 집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결혼을 하고는 싶어 하는데 집이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요즘 저희 2030에서는 대출이든 뭐 대출 상환 금액이든 이런 게 좀 더 지원이 많이 됐으면 왜냐면 저희보다 힘든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럼 그런 분들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연애를 고민할 때조차도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에 있어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어쨌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경제적 이슈가 가장 결혼 문제에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해결된다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자리는 다 서울에 몰려 있고 근데 이제 서울 집값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집값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비용을 좀 지원한다거나 뭔가 결혼 그 비용을 좀 낮춘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사실 1순위인 것 같아요. 과거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주거부터 시작해서 생활 기반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는 데 비해서 지금은 결혼 전에 그러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결혼의 기회가 열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 결국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혼인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생애 과정으로 전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방 내려가 보니까 깨달은 게 서울에서 했었어야 됐다. 정말 지방에서는 사람이 없고 유출률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청년 유출률이. 이제는 또래 만나기도 사실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고요. 지방에는 여성의 고임금 일자리가 거의 없거든요. 정말 드물기 때문에 결혼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죠. 정규직의 일자리 파이 자체가 줄었습니다. 뭐 조선소 같은 경우는 한 해에 2, 3천 명이 나가요. 뽑는 게 몇 명이냐면 200명대 정도로 뽑을 텐데 정규직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쭉쭉쭉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기본적인 결혼을 할 스펙들 이런 것들이 되질 않으니까 우리는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죠. 나 따위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연애는 할 수 있을까? 저도 뭔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고 결혼이란 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책임을 지기엔 제 몸도 지금 어떻게 건사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지방 남성들의 상태인 것 같아요. 현재 벌써 수도권과 지방과의 어떤 그 혼인 건수에 있어서 격차가 생기곤 있는데요. 좋은 직장, 그다음에 긍정적인 어떤 다양한 인프라들이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 집중이 되게 된다 그러면 지역 간 불평등, 지역 소멸과 같은 문제들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못 갖춰진 사람들은 아예 결혼을 못하는 형태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계층화가 심화된다면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사회 전체로도 결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집단을 나눠서 어디에 정책이 집중되어 있고 어디에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정책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 같은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거기 청년들이 많은데 그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의 정책들은 그런 정규직이나 뭐 사무직 이런 뭐 임금 노동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